진상규명 과정의 산증인이십니다. 제주 사상동면대 양동윤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뜨거운 자리에 내주셨습니다. 우리 강성민 대표께서 개혁이라는 말씀하셨고, 김범희 의장께서는 인권의 성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권의 성지 맞습니다. 제주도는 저는 지금까지 사상 일을 하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은 물론 이제 과제 얘기 부분에 가서는 그때 다시 좀 비판하겠습니다만, 우리 제주도민이 이뤄낸 성과는 대단합니다. 개혁, 대한민국 1호 개혁이 제주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948년 11월 17일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에서 개혁은요, 불문곡입니다. 개혁군은 불을 태웠고 무자비로 지켜버렸고 무슨 영장에 이런 얘기는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개혁은 국민금지를 시켰고, 그 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77년 주를 만나고 오늘 그 사상특별법 제정 17년 그까지 이른까지 싸웠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이유도 되지 않은, 영웅도 되지 않은 사상 개혁명, 사상 항쟁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아마도 이 제주도민들은 감히 인권의 성지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처럼 싸운 과거의 역사, 대한민국 정리 수립의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처럼 죽어간 이 역사적인 비참한 역사에 의해서 바로 세우의 역사는 지켜받게 됐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는 유일합니다. 희생자 신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물론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번도 희생자 신고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직권 재심을 하고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유예는 다소 여러 가지로 모자라지만 발굴의 그 진행되지 아니라 재현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올해도 부부가 지금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모범이라고, 과거사 정리의 모범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입니다. 이 50분 가지고 이 엄청난 역사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좀 끝나면 또 집에도 가야 되니까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이렇게 제 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사상 문제 해결 과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네, 어쨌든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 시험 기간이 보면 요점만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겪으셨는데, 오늘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상 지금까지 그 성과를 특별법 제정, 사상 시행자 신고,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도 오셔가지고 도민과 유족의 공식 사과, 사상평화공원 주석, 국가주례를 지정, 사상직권 제시 및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정리를 했습니다. 사상특별법은 아까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하셨는데 사상 문제 해결에서 가장 큰 공이 많은 사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아니었으면 그 제주도민과 전 국민의 그런 싸움에도 불구하고 당시 특별법 통과는 어려웠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정부와 국회 내에서 조직 체계를 갖추셨습니다. 그걸 일일이 전부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청와대 김성태 수석 당은 추미애 의원으로 특별위원장을 맡겼고 정책위원장인 임채정 위원으로부터 총지휘를 하도록 해서 밖에서 도와주신 분 특히 목사님, 김상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1999년 10월 26일 정기국한 3시 12월 26일 3시 26분에 당시 공동정부에서 제일주의 공동정부의 박준규 부장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또 다른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2000년 1월 12일 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사상특별법에 그나마 기여한 제주도 분들 8분을 모시고 청와대에 직접 초대하셔가지고 서명지에서 서명을 한 거였습니다. 이 특별법은요 잘 많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법 많은 사람이 제주도민한테는 이 사상특별법은요 말얘기나 그리고 당시에 반세기 동안 묻혔던 사상의 그 억울함을 이제 비로소 시기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이상한 친구들이 가끔씩 준동을 합니다만 아마 많이 사상에 대한 변화나 왜곡은 좀 덜어졌죠. 마찬가지로 사상특별법 제정은 2만 5천에서 3만 명이 영문도 없이 이유도 없이 죽어갔던 이 사상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7년 동안 군경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요. 미군정 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정부 수립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이 4.3 사건에 대해서 비로소 법이 만들어지고 곧바로 희생자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희생자 신고라고 하는 것은 희생되는 단순한 사람들의 그 신고만 받는 법적 절차가 아니죠.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 6개월 동안 시행된 1차 신고 기간이 있었고요. 이때 신고된 사람이 13,138명인데요. 23년 24년 12월 현재 사상 희생자는 14,935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차, 그러니까 지금까지 희생자 신고는 8차례 있었습니다. 그 1차 신고 때 불과 6개월 만에 13,000여 명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8차에 걸쳐서 신고를 했지만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첫 번째 시즌 사상시민자 신고 기간에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상에서 가장 또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될 사상진상조사보고서는 저는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2003년 10월에 발간됐습니다. 약 2년 6개월 이세를 맞죠. 2년 6개월 동안에 2년에 걸쳐서 작성이 되고 6개월 동안은 이 신청 등을 조정 기간을 걸쳐 가지고 2년 6개월에 걸쳐서 이 보고서가 발간됐는데요. 특히 사상을 엉뚱한 소리로 지도되는 사람들한테 이 보고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진상조사 보고서에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상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2019년도에 2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됩니다만 이 진상조사 보고서는 참 이 정부로서 정부가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인권의 말살되는 만행에 대해서 전쟁도 아닌 이 사상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30일 아까 호텔 이름을 잠깐 우리 성대호 라마다 호텔에 근데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와요. 무슨 보수 세력들이니 무슨 권리나 보고서가 작성됨으로써 채택됨으로써 드디어 제주도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그 추념식까지 참지 못해가지고 보고서 작성되니까 오셨던 겁니다. 근데 아마 상당히 많은 그 도민들이 모였었고 유족분들이 모였었고 아마 그 보고서 그 장소는 저도 있었습니다만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감격의 장소였고 감격적인 역사였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 사상 될 수가 없는데요. 사상특별법 제정되기 전에 대통령께서는 당시 30억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그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승호 선생이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3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만 평의 지금 사상평화공원 공개동에 아마 땅값만 해도 수천만 될 겁니다. 지금 30만 평을 당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2003년 4월 3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아마 이 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동양 최대의 오키나와가 10만 평인데 우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몇만 평 더. 사상평화공원은 어쩌면 4.3의 이 지금까지 해결 과정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 장소. 또 하나의 평화의 성지. 아마 이런 역사가 우리 기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유해를 보관하는 유해 보관소가 있는 곳이 있고 기념관 있고 위령탄 있고 위령공원 있는데 이 유해 보관소가 있는 곳은요 전국에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세종시에 계셔가지고 국회 옮기는 일을 맡고 계시는 성대호 선생님도 계시지만 거기 추모관은 있고 유해가 발굴되면요 제주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전부 다 추모관을 가서 좋게 말하면 보관하고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싸늘하는 창고에 가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요 유해 보관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평화공원하면요 그냥 재단만 가시지 마시고 유해 보관소도 한번 가보시면 좋은 것입니다. 이 국가주념의 지정은요 희한하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당신이 지정을 해놓고
준혁이가 나왔어요. 이때 우리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데 의도하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신 겁니다. 준혁이 와야 되는 지점에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세 번 오셨습니다. 준혁이에 제 5년 동안에 세 번 열었어요. 저 봉화마을은 그렇게 안 갔습니다. 노무현 공항 안 갔죠 그렇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 4월 24일 날 기념해놓고 요 4월 24일쯤 되면요 희생자 심사도 합니다. 그 미련 만든 심사도. 왜냐하면 사상 그 제주도민 유족에게 기쁨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이때가 의도 자체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인이나 도장만 찍었구나.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희 2017년 4월 19일 날 제주지방법원에 군법회의 희생자 18명이 감옥살이 하신 분들 18명이 재심을 청구를 했고 그 재심 청구서에 의해서 재심 재판이 열렸고 한 2년 동안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무죄 판결 받은 걸 근거로 해서 직권재심에 관한 사안이 우리 국민들한테 또 유족들한테 크게 어필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는 직권재심과 희생자 보상의 질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2월 26일 임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상당히 무슨 시험 문제 정답만 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만 이건 저의 주관적인 정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주제나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있는데 그건 아닌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장을 통해서 좀 공론화되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사상은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 희생자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희생자에게. 그 희생자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77년 동안 4.3에 대해서 요즘 잘 쓰는 말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트라우마, 4.3에 얽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갇혀 받아버려요. 그래서 4.3에 관계된 유족들이나 희생자들은 쉽게 말을 아직도 잘 안 하십니다. 연자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정말 그 구사일 세월로 처무신으로 살아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80이 넘었습니다만 공무원 되지 못했어요. 상황학교 시험 못 쳤어요. 국가기관 시험을 봤어요. 심지어 관광비행조차도 비자가 안 나왔어요. 여권이 안 나와, 여권이. 네. 그리고 당시에 이 토벌대라고 얘기되는 군대원들이 저지른 이 만행 중에 집들을 전부 불태우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전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그거 누구냐면 피해자 주변의 사람은 모르는데 남은 가족들은 그걸 감내해야죠. 그런데 그 유족에게 보상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다. 사상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들 얘기하고 제주 사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회를 구성한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국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사상 특별법 개정을 해서 유족들에게
마음껏 적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 유해 반려조사의 말문제를 가진 부분. 지난 연초에 그 제주공항에서 유해 두 구가 발견해서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한 분은 구연대 병사였습니다. 도저히 그 구연대 탈영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결혼을 썼다니 탈영하시고 결국 제대로 사형당하셨죠. 제주공항에서. 또 한 분은 또 사형을 했는데 그리고 작년에 광주 교도소에서 유해 한 구가 또 확인돼서 제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대전 골령골에 희생자의 가족이 참 희한하게도 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포가 그 가족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제주 사상이 여타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안입니다. 우리 유해 학살 조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군법회의에서 화보, 제주공항 그리고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예비공섭자까지 포함해서 학살됐습니다. 그리고 한 420여 구의 유골이 발굴됐죠. 그리고 사산 평화공원의 보관실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확인, 그러니까 그 유골을 가족에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126구에 불과. 나머지 한 300여 구는 지금도 유골은 발굴됐는데 가족에 누구의 것인지 아직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사설에 관한 정책이 없다는 거죠. 죄송한 얘기는 만약에 도청 관계자가 와 있는지 모르지만 오영훈 도지사마저도 사산특별법 아까 집권제실과 유해 발굴에 관한 그 법안을 똑같이 시켰다고 시킨 도지사가 시킨 국회의원이 오영훈 지사. 근데 오영훈 마저도 이런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유해 발굴 고사하고.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보도가 나온 게 이렇게 나왔어. 유해 체열의 완전을 기약 어떻게 나온 기사입니다. 한 두 군데 정도 그 체열 장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석자의 체열을 하라.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사상을 좀 제대로 얘기하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도지사 주변에 흔히 말하는 창고 하나도 없구나. 지금 발굴된 유해가 2,300샘플입니다. 2,291샘플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가. 우리 유족들이 2,291구에 체열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제주공항에 300여 구나 남아있을까요? 제주공항에서 군법회의에서 사형당한 사람은요 249명입니다. 그리고 예비검석 제가 예비검석은 아직 조사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한 A급 370명 도합 한 700여 명이 학살당한 장소거든요. 거기서 한 470여 구의 유골이 발굴됐는데 120여 구밖에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먹 9구씩 제외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49명의 사형당한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도 사상특별법이 제정된 27년이 된 이 시점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작년에 광주 교도소에서 발굴된
광주 교서는 어떨까요? 광주 교서는 1971년에 광주 형무소가 광주 교도소로 이전을 합니다. 그 이전하면서 경동묘지에 있는 유골함을 가서 광주 교도소에 이렇게 파묻었거든요. 2019년에 5.18 재단과 광주시가 발굴을 합니다. 그 유골은 5월 항쟁 때 희생된 분들의 유골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그 공유를 요청했는데 공유를 했어. 사설이 나와서 이러고. 그러면 광주 형무소에 몇 명이 갔는가를 지금 재단이나 5.18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산시험도가 알고 있는가? 저는 아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기자들이 들었습니다. 없어요. 발표된 게 무슨 70년 이렇게. 이게 왜 쪽팔려가지고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광주연구소에서 재판 받는 사람들은요, 저희가 가진 명단만 200명이 안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만 없는 게 제주도 특별자치도예요. 자산평화주의를 기다리고.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족들이 입장을 보면 그 아무 적은지 그 푸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전혀. 아니 의지는 보상하고 생각도 못하는 보상 주면 되고 집권재심 주면 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되면 되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건 사고에 있어서요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저는 이 사상 문제 해결은요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는 사람들 유네스코 등재되면 좋지요. 근데 뭔데 그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 아니 지금 여기 그 사람들아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제주공항에 지금 저 개혁은요 저는 단신이었습니다. 1948년 12월 그리고 1949년 6월과 7월 두 차례 군파대가 열려가지고 384명이 사형 선고받아가지고 여러분 세계사적으로요 단일 사건에서 383명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2차적인 정보풀도요 사형 집행된 사람 10명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감염돼가지고 실제 사형된 사람 249명. 이 이후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확히 자료가 있거든요. 그 다음 권력권 하나 예만 말씀드리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권력권에 약 2천여 개 이상을 발굴했습니다. 대전의 권력권. 우리 제주 사람들 300명. 저는 총살당했습니다. 세상에. 그 1949년 7월 3, 4, 5일 3일 동안에 첫날 200명, 둘째 날 75명, 마지막 날 25명, 도합 300명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갇혔습니다. 한국 전쟁이 나서 7월 초에 그리고 7월 말까지 300명 저는 총살당했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무수입니다. 서산평화재단. 이 300명의 희생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지혜를 하셨는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시내버스 한번 보고 잘 보십시오. 시내를 하는 광고 붙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신문 광고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이뤄놓은 이런 성과에 기초보면 지금 오늘날 이 제주도정
정말 저는 한 말을 이렇게 유감스럽게도 오영훈 지사는 사상도민을 참여member고 청대 사무국장 출신 3년 동안 저희 도민연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얘기되지는 않습니다. 사상 해결사로서 자처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들 사상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도지사로 당선시켜줬습니다. 근데 지금 몇년 2년 반 됐으니까 3년 됐으니까 사상 정체는 전무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3년 동안 사상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에 도지사 선거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제주도민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사상을 여기 이 사상회전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옛적은 적었어요. 교육청 관계자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 관계자 없습니까? 아까 설치하고 있던데. 교육은요, 사상이 이렇게 이루는 성과, 교육청은 반드시 이 정규하고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걸 지원했어요. 진상조사 보고서 2번 갖고 있어요. 국가 추진을 지정했어요. 예, 공권력 잘못 인정해가지고 검찰이 직권개심 해줍니다. 그리고 정부가 모자라지만 보상해주고 있어요. 근데요, 검인정 교과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 학생들 정규 과목 1시간도 수업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규 과목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편성돼야 됩니다. 내년 지방자치 교육감 선거 때 이거 공약 거시는 교육감 행정 시작할 겁니다. 아까 24,000여 명의 희생자 신고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신고기간은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8번 신고기간 했는데 작년에도 25자 신고 못합니다. 이 나라 좀 나라가 아니거든요. 정부가 금년에도 신고 못합니다. 신고가 국무회의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신고기간을 지금 2년 동안 지금 이 윤석열 탄핵 때문에 저 해가부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저들이 늘 주장했던 게 그냥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제호 의원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나 좀 해주시오.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상에 크게 기여하신 사람을 높은 이렇게 하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번 들라면 한강 작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학 잘 모르지만 세계 알린 사람 유일하더라. 무슨 뭐 전국화 무슨 세계화 얘기하는데 다 갔습니다. 유일하게 세계 알린 사람이 한강이거든요. 근데 한강이 죄송합니다. 제가 조치원 써야 되는데 열받다. 조선진이 와서 한 5년 동안 그리고 상 받기 전 얼마 전까지 그 작별 아니다를 마지막 탈모하면서 한 6개월 동안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노벨상 작가라. 그 양반이 살았던 곳에 그 표서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시가 됐어요. 아까 뭐 성지라고 했는데 사상의 성지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우리 제주 친구는 잘 안 갑니다. 잘 아니까. 근데 여행 가신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적지 보는 사람 안 합니다. 이 특별자치도 좀 심하면 정말 좀 무지하거든요. 문화라는 게 역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노정하고 있어요. 제주도처럼 역사적 현장, 사상 정말 하나의 관광지로서도 저는 다큐라는 용어를 참 싫어하는데 역사 유적지로서 가치가 있어. 교육 현장이거든요. 이건 안 해요. 우인 장기비 재능 사업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심지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구현했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서 지지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감사할 줄 알아요. 은혜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제주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전에 가면요, 현충원 있지 않습니까? 현충에 가면 맨 꼭대기 가면요, 장군묘역이라고 있어요. 장군묘역에서 한 4번째가 5번째 저쪽 왼쪽으로 가면 한명선 위가 크게 있어요. 직선거리에서 10km 전에 49년 우리 대전 형무소에서 수감됐던 300명이 골령거리에서 골령거리 직선거리 한 10km 정도 됩니다. 땅서는 붙여요. 그 계엄을 집행한 한명선이는 현충원 꼭대기 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드는가. 네?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뒤에 사람은 어떤 주어를 얻어가지면서 기록이라도 좀 하자 이거. 기록이라도. 네? 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 진정한 유네스코 문화 역사 등재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3만 명이나 죽어간 학살한 사람들을 단죄한 자 누가 우리 경찰이 죽였고 경찰 누가 사과했어? 군인들 소위 그 정무수리부에 정무수리 우리 건군 군 거의 사상대에 거쳐갔어. 그 부분 우리 양종원 이사님께서 전문가의 힘을 합니다. 그 사람들 누구 한 사람도 사과한 적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군제독 누구십니까? 해군 사령관 이사님 해군 사령관 그분 딱 한 사람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대한해역은 장애가 시켰는데 미국하고 북한 계획설 소련 잠수함 전혀 출연 사실 그 특전사령관 누구니까 그 양반이 딱 생각이 나는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전화를 처벌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전국 형무소에 14군데 형무소, 인천, 마포, 서대문을 빼고 11개 형무소에서 감옥소에 갇힌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병대가 인수 형무소에 있는 형무소장한테 그 인수가 나가지고 학살했습니다. 이 얘기조차도 그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저도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 진상 보고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성민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는요 2003년에 작성이 되는데 2019년도에 그 추가 진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지금 마지막 추가 진상 보고서가 21대 국회에서 사상평화재단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장님 잘 들으십시오. 아니 진상조사 보고서를 용역 주면 되겠습니까?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우리 아까 박원순 진상조사 보고서 발견 위원회를 밀었습니다. 박원순 당시 시장이 아니고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죠. 그분이 위원장입니다. 우리 저 존경하는 강창일도 그 작성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제주대학의 법학교수 회사 10여 년이 그리고 전문위원이 수석 전문위원이 양종훈 그리고 사상평화재단에 있는 김종민 이런 분들이 전문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진상조사 보고서는. 아니 조선대학의 노모 교수한테 군관계를 용역을 줘. 이거 국민들 어떻게 우리 진상조사 보고서를 분양하겠어? 이걸 비판 안 해, 이거. 지적도 안 해. 우리가 지금 잘 해왔습니다. 사상은요, 아까 인간의 존엄성을 되살린 우리 제주 사람들입니다. 그 공권력, 국가 공권력의 분명의 그 공권력을 그 폐해해서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 찾았거든요. 아니 이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 저렇게 해버리면 속된 말로 잘나가다 어디로 가는 우리는 사상을 주목합니다. 저도 가끔씩 아까 유치한 말씀, 제주에서는 유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주는 형성도 없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성이었어요. 시대받은 1966년에 묻어봤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육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육지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얘기를 할 때 제주를 대단하게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제주 사람들, 과거사, 이 사상을 가지고 과거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민주주의와 평화와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그런 제주법이 늘어 이렇게 자리 잡고 얘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강 같은 작가를 또 나누시고 저는 작가를 않는다는 책을 한 번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 집사람이 있는데 이거 뭘 좀 설명 좀 해보시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뭘 안다고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그 인터뷰할 때 마지막으로 딱 몇 권인데 무엇을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참가 작별의 장문을 읽으십시오라고. 정말 감격이 눈물이 나요. 이게 엄청난 일을 우리가 제주 사람이 제주도민들이
우리 농민과 우리 국민들의 도움으로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위 제가 과제라고 8가지 주제를 지금 해놨습니다. 물론 동의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공감화가 되고 의견들이 모아지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에 맞추느라고 질문 있으면 예, 편하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시간 여유 있습니다. 약 2분 정도. 시간을 잘 맞추세요.